보통 이 사람의 투자 원칙, 그러니까 작가님의 경우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내가 이제 소형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월세를 줬을 때 보증금과 이제 월세가 있게 되는데 보증금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보증금의 크기와 임차인의 월세 연체율이 반비례한다. 그 사실을 깨닫고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보증금을 500만 원 이하로 낮추지 않는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거에 약간 힘들었던 사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. 이 얘기를 한번 경험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보증금을 이제 뭐 300만 원도 해보고 500만 원도 해보고 1000만 원도 해보고 2000만 원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. 해봤는데 그 보증금에서 이제 그 연체율을 봤을 때는 그 최소 그 하한선이 500만 원이 이제 가장 연체율이 적고 거의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경험적으로 해서 보통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제일 선호하는 그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 정도면은 정말 마음 편합니다. 왜냐면은 월세 연체되더라도 1년 정도 소요되는 명도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충당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내부 수리나 뭐 이런 보수할 부분 다 충당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거꾸로 임차인들도 1000만 원 정도 보증금이 이제 걸리게 되면 보증금을 이제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서, 깎이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또 이제 잘 관리를 합니다. 가장 이상적인 건 1000만 원 정도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양보를 한다 그러면 500만 원. 예. 그래,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데, 우선은 뭐, 500만 원 이하였을 때 연체가 발생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이 보증금이 거의 다 소진될 때까지도 못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있었고, 저는 사실 그런 이제 뭐 경험이 있으면 반복하게 놔두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정말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그런 걸 다 이제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만들고,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야겠다. 이렇게 했기 때문에, 웬만한 정말 어려운 그런 경험은 사실 크게 있지는 않았고요. 더 집중해서 봤던 부분이 투자 원칙 중에서 내부 수리를 통제할 수 있다. 이제 아마 지난번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감탄하시고 다들 보셨을 내용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또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부 수리를 통제한다.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공실이 발생을 하고, 공실이 발생했을 때 이제 내가 여기에 이 아파트에 좀 더 젊은 층이 왔으면 좋겠다. 아니면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왔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그런 게 아니고, 인테리어 자체를 좀 그렇게 바꾸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뭔가 이제 저는 직장인들 분들을 선호를 하는데, 직장인 분들이 좀 젊은 층이 왔으면 좋겠고, 어느 정도 이제, 그런 소득이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. 그러면, 그런 요즘에 이제 인테리어를 보통은 도배만 색감만 좀 잘 하더라도 80% 정도는 정말 집에 대한 내부적인 첫인상이 확 달라집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로 사용하는 네이비 블루라든지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거실을 한쪽을 하고, 방은 이제 그레이 이제 회색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고,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다리형 세면대, 좀 감각적인 스타일의 세면대. 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철거하거나 이러진 않고 코팅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임차인을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수익을 대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도배, 장판 정도만 이제 임대인이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아낄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저는 이제 이렇게 53cm짜리 소폭 도배지로 도배를 하는데, 그게 요즘에 좀 오르긴 했지만 20개들이 한 박스가 한 85,000원 정도? 9만 원이 안 해요. 그러면 재료비죠. 그거에다가 풀.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가루풀. 가루풀은 좀 오래 보관할 수 있어가지고. 그러면은 보통 10만 원 정도 돼요. 그 정도 재료비면은 집 한 2채는 할 수 있습니다. 소형 아파트. 그럼 한 5만 원 정도로 이제 단가가 줄어드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은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제가 도배를 맡긴 게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, 그때만 해도 한 3, 40만 원 정도 했으니까 요즘 더 올라갔다 그러면 50만 원에 육박을 하겠죠. 그럼 거의 10배 수준의 돈을 이제 들여서 하는 거하고, 제가 직접 하게 되면은 저희 굉장히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입주하신 분도 제가 이제 이렇게 도배 다 하고 나서 이제 여쭤봤어요. 근데 도배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. 그분은
제가 이제 물어봤죠. 제가 이제 그 임차 이렇게 직거래로 하면서 그때는 직거래를 했었는데 블로그에 보고 오셔가지고 도배를 어차피 할 거면 색깔을 맞춰주는 게 좋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이니까 20대 중반이니까 네이비 블루랑 뭐 그레이랑 그 화이트랑 어떤 거 좋아하시냐고 이제 물어보고 화이트 원하셔가지고 그걸로 되게 깔끔하게 잘 해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임대 사업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 통제력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직접 다 하고 장판도 마찬가지예요. 장판도 요즘에 뭐 되게 좀 잘 나오고 있어요. 1.8T짜리 모노리움으로 하면은 뭐 미터당 뭐 한 13,000원, 14,000원 이 정도 되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이렇게 재단 끊어와가지고 차에다 승용차지만 다 들어갑니다. 이게 하나에 183cm예요. 그래서 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 깔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되게 즐기는 스타일이고 그걸 하면서도 제가 인테리어나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내가 좀 좋아하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뭐 쌓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주말에 그렇게 이제 도배나 장판하면서 좀 날리는 편입니다. 돈도 뭐 벌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뭐 그런 이제 일석이조죠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데 작가님은 계속 그 전에도 전문적으로 좀 배우셨고 또 계속 하시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이제 스킬이 또 엄청 많이 늘어셔서 거의 전문가 못지않게 이제 다 된다 말씀이시죠. 유튜브로 배웠습니다. 학원은 다니진 않고 도배 장판은 유튜브로 해도 충분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작가님의 3대 투자 대원칙이라고 나옵니다.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을 하셔서 나온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첫 번째가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것. 두 번째가 나의 관여 없이 운영이 될 것. 세 번째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통제력을 갖출 것.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저는 이제 가장 1순위가 현금 흐름. 오늘 만약에 구입을 하면은 다음 달부터 월세나 이런 수익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장 선호하고요. 우선 이 원칙이 우선 중요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시기, 되게 어려운 시기나 아니면은 요 전에 한 1, 2년 전에 자산이 급등하는 시기, 굉장히 자기는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도 흔들립니다. 그러면은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건 원칙이에요. 그래서 내가 이 원칙을 무조건 최소한 5년은 이거 끌고 간다. 이 원칙으로 투자를 한다.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 이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이 원칙 때문에 자기가 좀 흔들리다가도 다시 바로 서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지속성을 유지해 줍니다. 그래서 투자 원칙 중요하고 우리가 전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아니니까 더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. 일반 투자자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거에 맞게 계속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야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고 제가 이제 세운 원칙은 상황하고 되게 맞게 지금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킬 수가 있는 거고요. 네네. 두 번째 원칙이 나의 관여 없이 운영될 것은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뭐 임대사업으로 보면은 이제 그 특약을 맺거나 뭐 그런 이제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장치를 마련해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고향에 있어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못해요. 그러면은 아예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는 뭐 아예 안 받거나 내가 이제 아예 최소 수준으로 받을 테니까 임차인분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죠. 관리비를 아예 안 받습니다. 거기는 관리비를 안 받는데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.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. 제 관여 없이 운영될 수 있게끔.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뭔가 있을 때 그분들이 먼저 손주치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뭐 비용을 드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그분들 귀책에 있는 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특약을 맺어놓는 그런 것도 장치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여 없이 운영되는 그런 그 원칙을 세웠고 세 번째 이제 시장 변화 대응은 시장 변화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좀 지향하는 그 투자가 저가 매수, 고가 매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투자보다는 현금 흐름을 좀 더 키우려면 어느 정도 통제력이 있어야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통제력이 없으면은 그냥 제 물건을 사주는 매수자한테만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니면은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. 그런 부분 봤을 때 이제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통제력 부분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테리어, 도배 장판, 인테리어 필름, 그리고 욕조 같은 거 이제 부분 리모델링 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제력이 가능하죠. 그리고 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, 거기서 이제 만약에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
같은 임대인인데 여기 A라는 임대인은 이걸 자기가 안 하고 맡겨야 돼요. 그러면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뭐 수리 안 하려고 하고 계속 이제 끌고 가려고 하고,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깔끔하게 해놓고 좀 더 경쟁이 생기죠. 오히려 비용은 줄어드는데 경쟁력이 더 생긴 거죠. 자, 그러면 비용이 줄어든 만큼 그걸 가지고 다른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옆에 집은 에어컨이 없는데 저는 에어컨을 그 아낀 비용으로 에어컨 설치도 하고 거기서 요청하는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나 그런 거를 같은 비용인데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이런 뭐 이제 수익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, 그래서 통제력을 갖추는 걸 되게 중요시하고요. 이 세 가지 원칙을 계속 지금 뭐 거의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,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세워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.